이내명 사회주의 19번째 157페이지. 박헌영, 신남철, 박지욱, 김태준의 사상, 류승환. 이내명 사회주의 박헌영, 신남철, 박지욱, 김태준의 사상. 첫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16일, 2쇄 발행 2011년 6월 10일. 저자 류승환, 발행인 윤관백, 발행처 선인, 편집 이경남, 김민희, 하초롱, 소성순, 소명규, 표지 김현진, 제작 김지학, 영업 이주하, 등록 제5-77호, 1998년 11월 4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권마루 BND 1층, 전화 02-718-6252-6257, 팩스 02-718-6253, 정가 25,000원, ISBN 978-89-5933-410-93-130, 잘못된 체액은 바꿔드립니다. (408페이지) 참고문은 4. 단행본 1. 국내 서적 조선사교성 의류문화사 1948 정영화 외 일제아사구 문화의 수용과 근대성 해안 2008 정태영 조방함과 진보당 한길사 1991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007 정태헌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 역사재단 2009 정혜선 한국인의 일본사 현암사 2008 조병옥 민주주의와 나 영신문화사 단기 4292년 1959 조선과학자동맹 과학전선 청년사 1946 2조 사회경제사 노동사 1946 인민과학 범장각 1946 조선해방과 3.1운동 조선정판사 1946 조선정판사 조선해방사 3.1운동편 문우인서관 1946 차봉희 인문학적 지식의 힘 Y갤리 2006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한겨레 신문사 편집부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1-3 한겨레 신문사 1992 한기영 한국사회성격론의 대동 1989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7 한설야 반일투사 연설집 평양 북조선예술 총연맹 1946 함세독 희곡선집 시인사 1995 해방 3년사 연구회 해방전국과 조선혁명론 대하출판사 1988 홍영도 한국 근현대윤리사상 현실과 과학 2008 황장엽 인간중심 철학원론 시대정신 2008 진중차哲学概论首善社수선사 1948 민주정经文化研究所亲日派群像 7.8군상 상 삼성문화사 단기 4281년 1948 리자이슌哲学概论 동방문화사 1948 2. 외국문헌 및 번역서 1. 레닌 홍승기역 레닌 저작선 걸음
1988 157페이지 철학사는 결코 인류 생활의 형이상학적 개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포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또 인간이 인간 상호 간에서 만들어낸 제도 조직의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해방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인도급 진화의 철학자, 관념론자의 지방적인 의의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히랍 철학은 여기서는 그리스라 안 하고 히랍이라 했네. 히랍 철학은 그 보편적인 의의로 말하여 제1위를 차지할 것이다. 89 히랍 철학의 보편적 의의는 신에 대한 인간의 주체와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을 통일하는 세계이성의 자기 실현이다. 이것이 역사 발전에 있어서 제1위의 보편성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박치우는 고대 철학 연구와 함께 인간의 주체화라는 보편적 범주를 언급하였다. 90 박치우 157페이지 해석 민족과 문화, 思想과 现实 바양탕 1946 134쪽 참조 그리고 신남철은 고학 재흥, 구学 再兴이라 표현하는 르네상스의 기원인 히랍 고대 철학 가운데 헤라클레이토스와 소크라테스 연구에 천착하였다. 91 신남철 히랍인이 세계관 투쟁과 소크라테스 历史哲学 61-4시 62쪽 참조 이 점은 박헌영의 철학 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유물론의 기원, 이오니아 학파, 모든 존재의 시작, 물, 공기, 예, 헤리클리토스, 그리스 철학 92 박헌영 학습 노트, 이정 박헌영 전집, 역사 비평사 2004 255쪽 신남철이나 박치우가 일제시기에 서구의 근대성의 부리를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근대적 보편 가치를 1차적으로 르네상스에 두었고 그것의 철학적 부리를 고대 히랍 철학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르네상스가 제기한 인간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철학적 근원을 철학사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에는 제 자신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힘이 부여되어 있다. 93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116항哲学 창간호 121쪽 나는 내 자신을 탐구하였다. 94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101항 유해책 118쪽 이러한 인간 문제의 주제화는 인문정신의 토대를 둔 보편적 인간성의 탐색 작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에서도 순수한 이론적 사유가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고 사유한다. 모든 인간은 이 점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사유하는 힘이 부여되어 있다. 정신은 제 스스로 커지는 세계의 이성, 로고스이다. 95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115항 유해책 121쪽 여기에 정신은 인간의 정신이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정신이다. 개인의 정신은 대상적 인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이성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확장한다. 개인의 세계에 대한 대상적 인식의 보편성은 세계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세계이성이며 로고스이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세계 정신이 인간에게 작용하여 잠든 인간을 깨우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를 인식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기인식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 스웨이싱을 가짐으로써 제 스스로 커지는 로고스가 된다. 건조한 영광, 그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한 정신이다. 96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 단편호 118항 유해책 121쪽. 인간이 인식의 확장을 통하여 세계와 같이 커지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세계와 같이 통일될 수 있는 수단이란 점에서 인간의 정신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인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지무디어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은 은닉하기를 즐겨한다. 97에 대한 해석 159페이지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123항 유해책 123쪽. 은폐된 조화는 노출된 조화보다 낫다. 98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54항 유해책 109쪽. 인간의 정신은 세계이성으로 확장됨으로써 위대한 존재가 된다. 즉 세계적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세계와 인식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우선 자연의 은폐된 조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를 인식함으로써 진리를 은술할 수도 있고 객관적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 발현된다. 정신적 인식작용은 위대한 능력이다. 그리하여 지혜는 진리를 은술하고 자연에 따라서 진리에 귀속하면서 행동하는 점에 성립한다. 99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112항 유해책 120쪽.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곧 세계성의 인간적 발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막스의 인간적 자연의 원형이다. 자연에 따라서 진리에 귀속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의 입법, 리파,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는 것, 즉 인간의 자연화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의 이성적, 로고스적 통일이며 그 전제는 은닉된 자연의 조화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 이성과 세계 이성의 로고스적 통일은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세 이후 철학사의 과제는 신의 초월적 지배, 스크라 시대에서 현실적 개인의 이성 안으로 전이하였고 문해부흥 시대에서 불란서 대혁명까지 그것이 다시 반성되고 부정되었다. 현대 알 수 있으리라. 이성에 대한 자각적 반성에 의하여 근대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있어서의 그 근대적인 자아 정립의 맹화는 칸트의 이성 비판에 의하여 그 근대적 개인주의적 의의를 확립하고 그 근대적 개인주의적 이성 비판의 원리는 헤게르까지 그 면면한 일맥의 공통성 이성론에 의한 근대 국가의 봉사를 전수하였다. 즉 헤겔에서 이성은 근대적인 개인주의로 환원하면 자본주의 출생 발전과 같이 그 운명을 동일하게 하였었고 다시 현대에 있어서 새로운 전향을 마련하고 있다. 100에 대한 해석 160페이지 신남철 실존 철학의 역사 철학 183쪽. 이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변증법적 통일은 역사에 적용되어
히랍 고대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존재론으로 제기되었다. 인간 문제의 존재론은 근대에 들어 이성 비판에 의해 개적 자아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이성 비판의 원리는 해겔에서 근대적 개인주의의 자본주의 전개와 동일한 범주이다. 한편 박치우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분석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철학의 틀을 닦는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역사의 발전과 일치시키는 실천론을 전개한다. 이 역사 발전 주체의 실천론은 조공그룹의 실천론으로 정립시킬 수 있다. 박치우는 서구 근대의 핵심을 중세봉건 시대의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인간 이성의 극복으로 파악하였다. 고대 문화는 이성의 문화이며 그것은 그들의 소위 르네상스를 통하여 고대적 지도 이념인 신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발견한 근대적 이성의 소산, 수어찬으로서의 문화이다. 101 박치우, 나의 인생관, 인간 철학 사상 동아일보 쉐이면 1935년 1월 11일자 신남철은 합리적 근대성에 대해서 1930년대부터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의 고민은 결국 동서양 근대의 보편성과 연결된다. 그는 이 땅의 진정한 과학 문화가 일제에 의해 교살되는 위기에서 간신히 구출되려 하는 마당에 지금 이 땅의 인민적 광영을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에 보내려고 역사 철학을 출간하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어 또 한 편 위를 수록한 이유를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역사 철학 출간이 갖는 사상사적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히랍어 원전 번역이란 점. 둘째, 한 해 전에 번역된 히타노 미치도시 보도의 히타노 미치도시 미치도시니 보도의 통민 히타노 미치도시 통민 히타노 미치도시의 일본어 번역을 뛰어넘는 수준이란 점. 셋째, 일제가 만든 식민지적 근대성의 틀을 깨고 주체적으로 서구 문명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102에 대한 해석 161페이지 김주일, 개화기부터 1953년 이전까지 한국의 서양고대 철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 현황 연구, 시대와 철학,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2003 17쪽 하타나노 미치도시 하타나노네. 여기는 미치도시 하타나노 히타노가 아니고 하타나노야? 이력본 서지사항은 헤라클레이토스 동징 떠우장书院 19324 레닌은 헤라클레이토스를 변증법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불렀다. 103 레닌 전집 38 259쪽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막스 레닌주의 연구소. 이 단편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학회지인 철학, 징청, 철학연구회 발행,
赵和 8년 창간호에 수록되어 있는데 1932년 6월 19일로 박헌영이 모스크바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학습하던 시기와 거의 겹친다. 이로써 조선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사상적으로 정립된 시기를 1931 내지 32년의 경성과 모스크바로 볼 수 있다. 신남철이 해겔 백년제와 해겔 부엉을 신싱 제5호에 발표한 시기는 1931년이다. 여기에는 김태순 명의의 조선의 한문학 원료, 천태산이 명의의 단탄 중국어 인화도 함께 수록되었다. 1932년 신싱 제9호에는 신남철의 인식, 신체급 역사, 박치후의 세대사관 비판, 김태순의 신라화랑제도에 의해 등이 실려 있다. 1929년 창간호부터 1931년 12월의 신싱 제6호까지 3년 동안 이강국이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고 있다. 제7호 이후 발행인 겸 편집인이 요즘으로 바뀌었다. 신싱 제7호에는 신남철의 민족이론의 삼행태, 천태산인의 중국의 한자 폐지 운동이 실려 있다. 이강국이 편집인을 그만둔 뒤 한때 철학과 조수인 신남철이 편집을 맡았다. 여기에 김태순 등이 함께 학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강국은 스승인 미약계가 1931년 4월 말 독일에서 조선에 돌아온 뒤 1932년 4월 경성제대 조교직을 사임하고 베를린으로 떠났다. 백사 전명혁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의 정세인식 역사연구 16 2006 69쪽 또 신싱 제7호 목차에는 소철인 수저런의 유물론적 견해와 관념론적 견해의 대립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책 66 내지 70쪽의 본문에는 저자가 막스 엥겔스 번역으로 되어 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 빤허파드 방법을 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역자의 성, 수는 소련, 소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남철이 일자에서 번역한 이 글을 다시 발간하던 1947년 12월 남한의 정세는 분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12월 11일 남로당 중앙위원회는 단정 단선 반대와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했고 12월 21일에는 김구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와중에서 신남철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소적 샤오투를 보내는 것은 학적 고민의 차원을 뛰어넘는 시의성, 시이싱을 가지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벅차고 쓰라린 순난의 비극임을 몸서리쳤다. 이 땅의 인민이 역사의 어느 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한 저주, 자오하에 생명의 약동이 거부되고 있음을 볼 때 나는 지금 이 땅의 인민적 광영을 위하여 감히 이 변변치 않은 소절을 특히 젊은 세대에 보내려 한다. 배고 신남철 서문 역사철학 1쪽 이 글은 1947년 12월 21일 작성되었다. 생명의 약동이 거부되고 있는 이 땅의 인민이 당하는 순환의 비극에 몸서리치면서 그들의 바람은 인민의 광영보다는 소생이었을 것이다. 인민의 소생을 위하여 지금 이 땅의 역사, 사회적, 문화적 정황의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역사철학 체계를 정립하려 하였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시라유에서 나온 것인데 라저너, 로어디의 위를 지나 대개의 현대과학 국어에서 발견되고 정말로 띵모 위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본래 탐구,探究 혹은 관찰을 의미하는 것인데 설화라든지 또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마인, 루어마르는 이 말을 특히 인간적 사건의 서술에 관하여 사용하였고 그 전에는 그의 부지 중에 사건 바로 그것을 표시하는 데까지 사용하였다. 106 163페이지 106 크리스티안 엘슬레브 신남철력 역사 연구의 방법론 진단학회 1935 152쪽 개인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는 그들의 역사 철학은 합리적 주체적 근대성의 정립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러시아화된 막스주의, 즉 레닌주의에 입각한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새나라 건설의 전망은 조선사와 조선사회를 근대의 지평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들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주목한다. 원래 문화라는 것을 동양인이 서양인이 하고 나누는 것부터가 과학적이 아닌 것이다. 서양 문명에도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는 것이며 또 중세나 고대에 올라가면 얼토당토하는 소위 정신문화에 정확히 해당할 그러한 성질의 문화가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107 박지우 민족과 문화, 사상과 현실 134쪽 서양 문명을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수용한 일본의 타라이꾸론의 시각에 대하여 문화의 보편성에 주목하고 동서양의 구별은 인간의 존재 조건과 사회적 노동을 통한 창조라는 삶의 보편성 속에서 해소시키고 있다. 이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의 단초이다. 신남철 박지호는 서양 문명에 대하여 근대화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면서 서양 문명의 힘을 근대 르네상스에서 파악하고 그 원료를 파악하기 위해 힐랍 철학을 열정적으로 탐구한 것이었다. 대체로 역사의 관심, 고대의 관심, 고대 탐구가 한 개의 사회적 운동과 결탁되는 한 그곳에는 언제나 적든 크든 좋든 나쁘든 이러한 360도의 뮤토스적 전향이 생기시는 것이다. 역사에 관한 한 부흥은 출발이고 복귀는 전진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 고전 탐구열이 맹렬히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것의 위해를 묻기 전에 적어도 요만한 시력만이라도 미리 갖춰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108 164페이지 108에 대한 해석 박지호 현대철학과 인간 문제 특히 르네상스와 관련하여 사상과 현실 백양당 1946 64쪽 역사에 대한 시력은 아합 세대에서 막스 엥겔스가 제시한 역사적 변증법과 기본적 전제는 동일하지만 구체성 면에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 행위 주체는 항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 주체의 반성은 개개의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부정과 긍정의 계기로 전환시킴으로써 분기점에선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때 세계관은 실천의 방식이며 일반 원리이다. 일반 원리로서의 당파적 세계관은 역사 법칙에 부합하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세계사적으로 약속하는 부우청에 속한 절대다수 요구를 경청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실현에 있는 성과 열을 다 바쳐야 한다. 더욱이 그 선구부대의 후방에서 따라가고 있는 과학자들은 그가 사회과학자이든 자연과학자이든 모름지기 그 요구 실현을 뒤받쳐 주는 작업에 응권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9 신남철 정세과학과 과학 56쪽
인간의 지적 축적이 아직 근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철학의 당파성, 세계관 투쟁은 과학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없었다. 히랍의 체계적 시대를 지나 소위 윤리 종교 시대로부터 중세를 통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의 일방의 중요 문제는 즉 히랍적 존재론에 대한 메시아적인 이해와 그것에 대한 보족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근대에 이르러 도덕적 목적론이라든가 칸트, 지식학의 근본 문제로서의 당위의 문제, 피태, 인격의 자유 등의 한목적적인 전체의 통일 원리에 있어서는 히랍적 존재론의 소박하면서도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그 자체를 뒤에 당추고 메시아적 종교 사상이 역사적 사회의 모순 속에서 중대한 임무를 맡아보게 되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 110 신남철 실존철학의 역사적의 역사철학 185쪽 그리하여 근대의 비판과 회의의 정신에 직면하여 히랍적 존재론의 소박하면서도 인간론적 모든 요소는 전면화된 인간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초기 중세에는 르네상스는 정의, 반대로 인간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인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겪어온 것이었다. 한다면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문화운동을 맞은 지 벌써 5세기 이후여 사회의 왠갓 영역이 위기를 부르짖고 문화의 왠갓 부문이 근대적 인간, 시민적 인간의 파장을 전하고 있는 오늘 다시 새로운 르네상스가 새로운 인간의 발견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망되게 되었다는 현아의 정세는 과연 한 개의 단순한 우연에 지나지를 못할 현상일 것일까? 그리고 또 이때를 당하여 히랍 이래로 문화의 수호자 지도자로 자부하던 철학이 인간의 문제를 자신의 긴급한 문제로 문제 삼지 않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 또한 단순히 한 개의 유행에 불과한 현상일까? 111 박지우 현대 철학과 인간 문제 특히 르네상스와 관련하여 사상과 현실 68-69쪽 인간이 인간 자신의 문제를 직접 문제 삼아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은 전환기의 특징이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반성이 근본적 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낡은 인간형, 히랍적 존재론을 소박하면서도 인간적인 모든 요소의 지향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반성이어야 한다. 그것은 전환기 자체에 대한 지향이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은 15, 16세기라고 하는 사회 변혁의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 발전에 있어서 언제나 새롭게 다시 되풀이될 영원히 새로운 문제라는 것은 결코 과대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112 신남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역사철학 138쪽 전환계의 새로운 지향을 위해서는 시대적 모순이 투쟁에 의해서 지향되어야 한다. 시대적 모순이란 인간의 존재 조건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경제적 생산관계의 제 측면에서 그 구성 요소들의 불일치, 대립,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또 생산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사회의 문화적 구성 요소들의 부조화, 대립, 충돌을 의미한다. 이 시대적 모순의 지향은 경제적, 문화적 구성 요소들의 부조화로 인한 불합리적 현상을 개선, 극복하는 이론과 실천으로 전개된다. 시대적 모순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다가오는 전환기를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와 인간 개성의 전면 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인간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지향은 유적 레이더, 인간들, 유적?
사이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그리고 유적 인간과 자연의 참된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해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와 참된 주체성의 정립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는 전환기에 대한 항쟁이다. 현 시대의 모순을 해소하고 새 시대의 전망을 부여합니다. 투쟁은 보편적인 것이고 투쟁은 정의라는 것을, 또 모든 것은 투쟁과 필연성에 의하여 생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113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호 80항 르어슈의 창간호 114쪽. 지금의 상극적 모순을 보다 바람직한 단계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투쟁을 필요로 한다. 투쟁은 두 요소, 객관적 모순과 낡은 인간형에 대한 대립 극복이며 합리적인 새로운 시대로의 지향이다. 존재론과 당위론의 인간적 어해는 실로 여기에 있다. 단면화되는 인간의 문제는 존재적 모순의 실천과 당위적 가치 설계에 대한 이론이 요구된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물론 분할적 의미가 아니다. 전환기는 인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짊어질 것을 철학에 요구한다. 역사적 세계가 새로운 계단으로 현실적인 진보 발전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민중의 용감한 사회적 투쟁을 통하여야만 되는 것이었음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묵은 사회체제가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질곡으로 화하였을 때 그 묵은 사회체제는 자신을 강고하게 유지하려고 악바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도 목격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중재적 사회가 봉건적인 계급 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신흥계급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 때에 반드시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정비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 114 신남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역사철학 112쪽. 현 시대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는 실천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시대 정신과 전망의 제시가 요구된다. 철학은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당파성의 범주는 현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적 실천에 있어서 절실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정신은 세계사적 보편성의 실현을 요구한다. 세계사적 보편성은 우선 객관적 모순의 지향과 주체성의 정립을 의미한다. 이 주체성은 근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로부터 역사적으로 반성 지향되어 나온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의 사실이란 것은 항상 인간성의 전체에 연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리켈트가 역사적 개성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의 전체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다. 즉,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성 전체 위에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개가 전체에 연관하는 것은 그 개개를 조금도 개변함이 없이 전체에 연관할 수가 있다. 일개의 사건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게 그 시대 전체에 연관하고 또 국민 민족의 전반에 연관하여 이해되고 다시 인간 전체에 연관해 있어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같이 생각함으로써 역사와 역사의 철학의 합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의 철학이 보편사, 보편시가 됨에도 이 같은 의미의 역사 사실의 보편성을 생각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다. 115에 대한 해석 168페이지 이상백 朝鲜文化史研究论之 2.3쪽 신남철은 역사철학의 기초론, 인식과 신체, 역사철학 6 내지 7쪽에서
디켈트를 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사적 보편성의 실현은 당파성과 직지하여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계급적 주관성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으며 세계사적 보편성